저는 지난 20년 넘게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나름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서 당연히 성과도 좋았습니다. 오늘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 뉴스 때문이죠. 최근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 올해 목표 수익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 수익이 무너지기 전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시장의 본질인데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정책, 방식. 근데 최근 국내 증시는 정말 역대급으로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 10% 이상 급등락이 반복되고 주가 종가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개별 종목이 기업 가치하고 상관없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발생돼요. 자, 물론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죠. AI에 대한 산업 변화, 미국 증시, 외국인, 환율, 기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이제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물론 이 상품은 해외에도 존재하죠. 이런 상품은.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없으니 형평성을 맞추겠다.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과 취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과 구조가 다릅니다. 시장 규모, 유동성, 기관의 역할,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훨씬 높죠. 이런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들어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ETF 운용사는 매일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초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 더 사야 되고 주가가 내리면 더 팔아야 되죠. 이 과정에서 원래의 주가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상품에 대한 여러 연구와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물론 이 모든 변동성이 이 상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듯이 이 상품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때 정책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물론 도입하기 이전에 시장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증하고 부작용을 검토하고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점검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정책은 아직도 실행 전입니다.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폭탄을 던져놓고 더 세게 터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죠. 뭐 하는 거지? 도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자신 있었던 정책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만큼 빠르게 해결하려고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해결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실수할 수 있어. 정부도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대응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속도, 원인을 분석하는 속도,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 그리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책임감. 저는 지금 그 어느 하나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중요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개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언론 자료들 하나씩 봤어요.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위원회가 제도 검토를 시작했고 이후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장이 허용됐습니다. 공식적인 추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해외에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점. 둘째,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겠다. 셋째,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이 목적만 보면 그럴듯하죠. 누가 봐도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이. 그렇지만 정책은 명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정책은 다시 점검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굳이 이 상품을
지금 도입했어야 했는가?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었다면 모르겠다.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처럼 가격 변동을 더욱더 키울 상품을 허용한 것이 적절했는가?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답답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에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정부는 점검하겠다, 보완하겠다, 살펴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서야 평가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함이죠. 금융정책은 국민의 자산과 직결됩니다. 잘못되면 피해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투자자가 떠안죠. 그래서 정책은 당연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더 빠르게 해결해야죠. 시급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조 원이 움직이는데 대응은 검토 중, 논의 중, 점검 중이라는 말만 반복. 도대체 언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조치가 시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보이지 않아요. 정책은 성공하면 모두의 성과가 되겠죠. 모든 것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이에요. 투자자는 완벽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책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은 불안감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는데 정책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데 정책이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건 기업의 문제이고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지만 금융정책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당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당연히 따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장에서 국장으로 옮겨서 물론 수익도 봤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책 당국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과 시장 구조,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잘못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다니 저는 레버리지 ETF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터뷰를 보면 시장의 문제, 투자자의 문제라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경제는 심리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경제는 절대 숫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투자 경험으로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은 더더군다나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불안하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져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이 미래를 믿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신뢰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브리핑 한번, 인터뷰 한번, 메시지 한 줄이 수많은 투자자의 심리를 바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시장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 당국의 인식과 의지를 함께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이미 확인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임을 지는 것보다 그 책임을 투자자와 시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 과정과 이후 대응에 대해 국민이 투자자가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역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분명하게 정리되기 전까지 제 자금은 미국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저는 일개 개미 투자자예요. 하지만 제 돈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도 증시가 떨어지면 하던 전쟁을 멈춥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잃은 시장에 돈이 떠나는 건 당연합니다. 2주, 3주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하락할 때마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도저히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두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